1950년 6월 25일 새벽, 비극의 그날.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쓰라린 날로 기억되고 있죠. 대한민국 현대사 중 가장 슬픈 역사로 남아있는 6.25 한국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누어야 했던 동족 상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작됐던 전쟁은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전쟁터에서 안식처가 돼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주던 백의 천사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여 년. 당시 간호학과 학생은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는데요. 오고 싶었지만은 내 힘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었다. 하느님한테 기도도 했어요. 6.25 참전 간호장교 박명자 여사. 그녀의 아름다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명자 여사의 하루는 보통의 노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20여 년째 가르치고 있는 운동, 태극권입니다. 관절염 및 낙상 예방 타이치 하겠습니다. 종아리하고 넓적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양쪽 똑같이. 올릴 수 있으면 자세 똑바로 하고 무릎이 이게 격자로 될 수 있게. 나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발끝을 앞으로 당기세요. 종아리가 당기죠? 네. 네, 넓적다리가 당겨요. 그러면 이것은 넓적다리하고 종아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명자 여사의 권유로 운동을 배우면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근육, 못 쓰는 사람들 근육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장애인끼리 모여서 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이렇게 손을 못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손을 들어서 움직여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아프지 않고. 그전에 얼마큼 했는데? 그전에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 정도 올라가잖아. 자꾸 운동하니까. 남을 봉사한다는 거, 남에서 배려해 준다는 게 남의 일이 같지 않다고. 나도 저렇게 남을 봉사할 수 있게끔 살아야 되겠다는 게. 엄지발가락을 밖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밖으로 돌리면은 발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전차를 타서 일어날 때 발목에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또 돌리세요. 모두 일어서 보세요. 백발이 성성한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모두 따라서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박명자 여사의 즐거움입니다. 자세를 똑바로 가지세요. 그 다음에 뒤꿈치 딛고 앞구리를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세요.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익숙해지도록 이 걸음을 해야 돼요. 종아리가 되게 땡기고 많이 아파요. 바퀴 쪽에 더 아프죠? 동아리, 허벅비 자세를 못 하겠어요. 이 안 선생님 얘기한 거는 했을 때 그래서 이쪽 다리가 지금 땡긴다는 소리죠. 똑바로 이것도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많이 접는 연습, 또 이쪽도 많이 접고 이것이 참 좋아요. 한번 같이 다 해봅시다.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녀는 늘 봉사와 헌신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선생님은 6.25 때 간호사로서 우리 국군 부상병 많이 치료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때 나이에 뭐 19, 20이면은 엄청 여린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피 흘리고 손발 잘려 나가고 총상 맞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때 나이 되면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걸 다 극복하시고 아군이든 상관없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간호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래서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만 든다고 해서 영웅이 아니죠. 제 모든 거를 희생하면서 선생님의 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의술로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고 모든 것이 힘에 부치는 나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구순. 걸을 때도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니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세요? 발바닥이 발바닥이 왜요? 발바닥이 아파서 딛지를 못해. 발바닥이. 그리고 발목. 그다음에 이제 무릎, 고관절, 허리. 이제 하루가 해서 이제 팔까지 다 아프다고. 다 안 좋으시네요. 에? 다 안 좋아. 송장이지 뭐. 몸은 고단해도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한 박명자 여사. 봉사에 대한 신념 또한 확고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고 내가 자꾸 하는데 내가 허물어서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은 내가 더 아파. 거기 그래도 그이들을 위해서 뭐 책을 보고 뭐 자료를 쓰고 그러고 그이들하고 얘기해주고 좋아하고 토론회하고 이러면은 내가 하루에 가는 걸 몰라. 너무 즐겁다고. 그러면 집에 와서 잠도 푹 자요. 근데 그거를 안 오면은 내가 그냥 너무 힘들고 까부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해. 먹지를 못해. 삶 자체가 봉사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내가 보건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강의도 많이 해주지만은 이 전문가들이 강의하면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영어니 뭐니 이렇게 수준이 높게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3분의 1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내보니까는 너무 힘들어 살기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자식들도 귀찮아하지 뭐를 어떻게 하세요를 안 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어쩌면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아온 박명자 여사. 사실 봉사의 수준을 넘어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의 총동창회원들이 나한테 주는 서울대인상. 그 수술장에 마취해서 수술할 수 있게. 그래 지금의 그 암 환자 수술을 다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한 게 이제 그게 제일 큰 상이 되고. 그래 그 아주 창조적인 걸 했지.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이 그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전 세계가 전쟁 이후에 발전이 돼서 6.25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그전에는 아니에요. 이 마취가 발전이 되면서 의학이 발전이 된 거예요.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박명자 여사. 무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인재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에요. 아 그게. 그때 그럼 몇 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6월 달이 학기예요. 지금은 3월 아니야? 6월이니까는 내가 딱 1년 학교 다니고 2년째 2학년이 됐을 때 바로 6.25가 난 거야. 그러니까 2학년 학생이지. 1932년생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간호사의 꿈을 키웠는데요.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전쟁 중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 전쟁의 상처도 많았던 시절. 그렇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대학교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거리는 별로 변한 게 없고 집들이 좀 있는 거지. 이 거리는 옛날 그대로야. 멀리 까마득한 옛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펼쳐지는데요. 저쪽 산 낙산. 저게 낙산이거든. 네. 낙산에서 이쪽으로다가 hor을 쌌다. 그냥 마당위로 떨어지고 막 기숙사 또 관사 이런 데가 없어졌지. 이 병원은 괜찮았어.
학교도 병원도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박명자 여사의 나이는 불과 19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실습을 나가는 거고, 근데 인민군들이 여기서 저희가 대포를 싼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막 길거리에도, 그때만 해도 기술이 부족했겠지. 길거리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군인이 그때가 병원이 100배 뜨니까는 민간인이 있는데 국군이 들어왔으니까는 그때 동성고등학교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환자 들어온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한 50명 정도 됐다. 큰 doktor 병실 같은 데는 못 들어가고 그 현관 들어오는 데서 그 수술장 가는데 그 사무실 가는데 복도 그런데 일반 병실인 데는 누울 데도 없어. 같은 동포끼리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병원으로 실려온 부상병들. 13만 명이 넘는 사망자, 부상자는 45만 명에 달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그녀,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게 됐는데요. 전쟁의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중 결국 병원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간호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있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 실습복을 다 입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막 총이 낙산 있잖아요. 그걸로 총이 막 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귀를 막고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전차가 와서 우리를 싣고 청량리역에서 신철원역까지 기차로 갔다고. 근데 기차석에 그냥 인민군 환자가 꽉 찼어. 화물차인데 거기에 우리를 한 명씩을 집어넣었다고. 영문도 모른 채 어린 학생들은 북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공격에 당황할 틈도 없었죠. 어디로 왜 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용기 내서 힘들게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중간에 한번 폭격을 맞고 이제 도망질 치려다 실패했고, 평양에 가서도 못 가고 그냥 압록강까지 간 거야.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배가 고픈데 보니까는 산에 인민군이 다들 죽어서 있는데 그 배낭을 열으니까는 그 미숫가루가 있잖아. 그 미숫가루를 한 주먹을 먹는데 목이 마르니까는 물이 없잖아요. 그 핏물이 흐르는 핏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핏물에다가 미숫가루를 먹고 그러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겨우 탈출에 성공한 박명자 여사. 가족을 만난 후 다시 돌아간 곳은 학교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간호장교로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서 부상병들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학교 앞에 여기는 안 바뀌었어. 저쪽이 많이 바뀌었어. 서울대학교 간호대. 우리가 들어올 때 전국에서 30명밖에 안 뽑았다고. 그 대신 장학금이야. 돈 하나도 안 내. 그리고 그 대신 졸업하면은 3년 동안 복무해. 30명밖에 안 뽑았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아주 우선 아이들만 왔지. 저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랬어. 이북에서도 오고. 그럼 그땐 이북이 다 터 있었으니까.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었어. 이 간호가 없었으면은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지금의 봉사도 모두가 이 간호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해. 너무나 감사해. 간호대학을 내가 끔찍이 사랑해요. 학교는 전쟁의 상처도 주었지만 평생의 신념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의술이 필요한 곳에는 늘 달려갔는데요.
은퇴 후엔 임종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옛날 그대로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몇 년 됐죠, 지금? 그때가 49년도.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25 전쟁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중 그녀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거장이죠. 서울대 간호학과의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장식한 그녀. 두려움에 맞선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방뒤 그 재산은 4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창설됐는데 썼으며 한국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신데요. 그죠? 많이 발전했지.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아까 이 학교는 하나도 건물이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학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하나는 좋아. 열심히 다 하고. 거기에 어머님도 나도 한 학교 있지. 남을 위해 살아온 박명자 여사 곁엔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지내셨어? 그래 잘 지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나도 요즘에 힘들어갖고 이가 안 좋아갖고서 일을 뺐어.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어. 마시는 것만 마셔. 걔 오늘은 뭐 하냐 또? 선생님 뵈러 온 거야. 그래. 친구분이세요? 그렇지 친구지. 80니가 몇이니? 네. 조금 잘 먹어요. 네? 네. 80네. 난 89. 이 동생도 멀리 가 있으면은 만나기도 힘드는데 남이라도 이웃 사촌이라고 매일 와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내나 봐주고 또 밥도 챙겨주고 가고 또 뭐 만들면 가져와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사람이 친형제야. 남이 아니야.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남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누가 저기 먹지 못하고 생활에 곤란다 하면은 인자년은 잡수는 거가 싼 거 잡수고 남을 사주는 비싼 거 사주시는 거야. 비슷한 나이의 두 사람. 만나면 자연스레 전쟁 당시의 기억이 납니다. 6.25 때 그때 힘들게 이북까지 갔다 오셨잖아. 너는 그때 뭐 했냐?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래. 6.25 그거 나갔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게 너가 다행이지. 나도 이북 끌려갈 적에 인민군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는 다리가 아프잖아. 밤이면 걸어가고 그러니까는 걔 다리 아픈 사람 있으면 손들라고 그래. 달구지 태준다니까는 이제 그거 얻어 타려고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따발이 가져와서 쫙 쏴서 다 죽였어.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6.25 한번 겪어보니까 전쟁이란 거는 좀 아유 없어야지. 참 그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아유 비참하죠. 비참하지. 아유. 박명자 여사의 하루는 무척 부지런합니다. 또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제작진의 도움을 빌려 꼭 가고 싶던 곳으로 향해 봅니다. 잘 되겠다. 이런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표정에 감출 수가 없는데요. 얼마 만에 가보시는 거예요? 아유 몇십 년 된 것 같아. 그래요? 꽤 오래 안 갔어요. 한 번 못 가볼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얼마큼 변했나. 모르겠어. 그 앞에 가서 눈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 평범한 도로 같지만 박명자 여사에겐 6.25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옥강 약국이 6.25 나갔고 처음 거기 병원이 이제 약국이 생긴 거예요. 역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6.25 후에 바로 생겼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간판이 그때 짓고는 더 안 했을 것 같아. 다 헐어 빠졌잖아. 어쩌면 이렇게 변했어. 진짜 몇십 년 만에 왔어. 동네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이곳의 기억은 사진처럼 생생합니다. 그토록 와보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던 명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명동성 저거 아니? 박명자 여사의 소녀 시절 추억이 담긴 곳. 신부님과 수녀님의 사랑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전쟁 소식을 맨 처음 알게 된 곳도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성모병원이 있었고 저게 이제 그 밑에가 개성여고가 있었고 내가 전쟁 났을 때는 여기는 아니고 저 위에 성당 바로 앞에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군인들이 메가폰을 들고 전쟁 났다고 소리친 게 여기야.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거고 뭐고 몰랐지. 그냥 전쟁이 났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이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전쟁이 난 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빨리 간 거지. 전쟁 난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한 상태에서 전쟁이 났다니까 머리가 뻥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그 다음에는 왜 전쟁이 났지? 왜 전쟁이 났지? 왜 이북에서 여기 쳐내려왔지? 그런 생각이지. 여느 때처럼 성당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성당 밖으로 나선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때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 다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그다음에 6.25가 나서 이제 폭격을 맞고 이랬으니까는. 하루아침에 무방비 상태로 남침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불과 3일 만에 서울은 인민군에 의해 함락당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명자 여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받아들이기엔 악몽과도 같았죠. 그 어린 나이에 13살 그때 학교를 다녔잖아. 19살까지 여기. 그러니까 그 즐거웠던 생각에다가 6.25가 나면서 그냥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으니까는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지.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추억과 전쟁의 슬픈 기억,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들게 해주는 명동 성당.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성당.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은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이 6.25도 여기서 겪고 그러면서 오고 싶었지만은 내 힘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들 날 도와줘서 여기 와서 한번 구경을 하고 모든 것을 보고 가니까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었다. 하느님한테 기도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게 그 정도로 기쁘세요? 예, 무척 기뻐요. 내가 꼭 한번 오고 싶었었던데. 그럼 내가 혼자 오기 힘들잖아. 내가 부탁하면 와주지. 참 내가 남의 신세를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 그렇게 남들한테 봉사하면서 왜 본인이 봉사받기는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도 다 바쁘니까 그렇게 남한테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허락지가 않아. 정말 오늘 너무나 고마워.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여기 너무 오고 싶었어.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박명자 여사. 전쟁으로 나라가 힘들 때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간호사가 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동안을 정말 착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남이 봐도 거룩하게 죽었다고 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봉사는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무척 기뻐요. 네, 남이 어려운 걸 도와준다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봉사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봉사를 계속하는 겁니다.